네, 한국형 발사체죠. 누리호가 오늘 세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위성 모사체 등이 실렸던 앞선 1, 2차 발사 때와는 다르게 실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실용 위성이 처음으로 탑재됩니다. 네, 특히 이번 3차 발사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이 3차 발사와 관련해서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차 발사 의미에 대해서 이제 짚어보게 될 텐데 교수님께서도 이 발사를 기다리시면서 많은 좀 생각하시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리호는 총 6번 발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근데 이 6번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1, 2차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고 오늘 실시하는 3차 발사부터 6차 발사까지는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이제 저희 첫 번째 발사에서는 안타깝게 실패했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발사는 아주 대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때 이제 두 번의 발사를 통해서 누리호가 실제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700km 고도의 1.9톤의 임무체를 예. 탑재체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면 이번에 3차 발사부터 시작해서는 실제로 이것이 어떤 실용 위성들 또는 상용 위성들을 발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 또는 운용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3차 발사는 지난번과는 기계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운용 과정이라든지 또 실제 탑재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첫 손님 예. 실용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발사체는 순수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자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그 발사를 이제 곧 보게 되는 네. 거잖아요. 큰 무리가 없다면.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1, 2차 때는 발사 예정 시각이 4시 정도였고 지금은 이제 예정되기로는 6시 24분이란 말이에요. 시간 좀 뒤로 늦춰졌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은 늦춰졌다 당겨졌다보다는 또 네. 정확한 시간에 발사한다는 거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성이 우주에 올라가서 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네. 주로 이제 지구 관측 위성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한 시간대,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일정한 시간대에 돌고 있는 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6시, 그러면 아침 6시와 저녁 6시 때를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다보는 것은 지구상 어디나 관계없이 늘 6시 때고 그럼 6시 때 관측을 할 수 있으려면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그 6시 전후로 해서 발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6시를 원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6시가 있으면 12시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럼 예를 들면 12시라면 태양을 받는 쪽에서는 12시인데 또 반대로 가면 밤 12시라서 태양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선은 매일 태양 전지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2시대에 발사하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밝은 시간대에 지상을 내려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또 동시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암흑지대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6시대에서는 우리가 새벽과 저녁 무렵에 관측을 하게 되고 예.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고 하는 조건은 있지만 만약에 영상 카메라를 예, 예. 본다면 근데 이때는 또 거의 상시적으로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충전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궤도가 됩니다. 그거를 여명 황혼 궤도라는 맞습니다. 말로도 표현을 예, 하더라고요. 말이 맞습니다. 멋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여명을 받는 쪽에서 태양열을 많이 받아야 그래서 사출을 하고 나서 그 힘을 또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개념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누리호 2차 발사 때는 발사 직후에 바로 우리가 일식 우리가 이제 다리에서 예. 가려지는 네네. 것처럼 이제 위성은 지구 뒤로 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음영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는 전기가 발생하지 않게 돼서 위성 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6시대에 발사하면 매일 거의 상시적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교수님 그 시간대 꼭 발사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 플러스 그렇죠. 마이너스 몇 분 뭐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하는 이 운용 전체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예, 것이 예. 주어진 그 윈도, 굉장히 좁은 윈도 안에서 발사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잠시 정지하고 또 몇 시간 이후에 발사하고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번에는 한 30분을 넘기게 되면 그럼 오늘 발사 윈도우는 닫히고 다시 내일 이 시간에 예. 발사하게 됩니다.
예, 그 시기라는 것도 사실은 좀 정해져 있잖아요. 발사 예비 기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해결을 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이렇게 7일간 이렇게 예비 기간으로 잡혀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일간 안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발사가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못하면 내일 6시 30분 뭐 전후로 맞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31일까지 계속 네, 도전할 수 맞습니다. 있는 예. 거군요. 그럼 31일까지 안 되면 완전 또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상황은 아무래도 이제 오래 하지 않습니까? 뭐 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기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발사의 성공을 가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예. 외부 기상 상황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로켓 자체의 어떤 이상 유무도 이제 중요할 텐데 네. 기상은 현재까지로는 뭐 큰 특이사항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로켓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올라가야 되고 31일까지 저희가 발사가 계속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예. 뭔가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점검하고 다시 해결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예. 이제 멋있게 쏘아 올라가기를 저희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1, 2차 발사 때와 좀 다른 점 여러 가지를 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손님을 태우고 가잖아요. 그 부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는 총 저희가 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를 주관하고 네. 그다음 손님들은 항공우주연구원 외에서 만든 위성들입니다. 첫 번째 이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원에서 만든 소형위성, 차세대 소형위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천문연구원에서 4대의 큐브 위성을 네. 편대 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큐브 위성이라면 보통 이제 작기 때문에 네. 예. 그냥 한번 궤도에 올라갔으면 주어진 궤도에서 계속 도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4대의 소형 위성들을 묶어서는 편대 비행 도요셋이라고 하는 위성이고요. 그다음에 3개의 민간 업체들이 만든 또 큐브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총 8개의 위성들이 올라가는데 네. 지난번 우리 누리호 2차 발사 때도 큐브 위성을 올린 것은 다들 알고 계신데 예. 네. 네. 그때는 이제 큐브 위성들이 각 대학들이 다분히 이제 교육용으로 만든 위성이라면 이번에는 업체 또는 전문연구원에서 만든 좀 더 실용급에 가까운 위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뉴스페이스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큐브 위성이 처음에 한 20년 전에 나올 때는 그냥 예. 대학에서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그 20년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조그만 한 뭐 몇십 센티미터의 크기 또 몇 수 킬로그램 내에서도 이것이 그냥 우주에 올라가서 단순히 뭐 통신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 관측 임무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고 지금 나사에서는 달 탐사에서도 일부 또 보조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기에 관계없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미 검증이 되었고 여기에 맞춰서 유럽에서는 이미 큐브 위성에 집중하는 예. 여러 업체들이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자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우주로 진출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우주는 환경이 지구보다는 훨씬 더 가혹하기 때문에 우주에 나가서 실제로 작동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헤리티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유럽은 이미 이런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네. 그렇게 올라가서 정상 작동을 한 이 경험들이 많이 가지고 예. 있고 또 그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실제로 그것을 이제 사업화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탑재되는 위성 지금 화면에 보십니다만 네. 이런 위성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우리도 우주에서 검증이 된 위성 부품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천명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기회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중요한 이제 손님들을 태우고 가게 되는데 어떤 임무들을 하게 되는지 좀 중요한 것들은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위성은 위성 자체 전체 우리의 어떤 통합된 시스템으로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은 그 부품 하나하나도 개별 업체들이 다 따로따로 개발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소형 위성 지금은 이제 큐브 위성을 보고 계십니다만 예. 이 큐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연구원에서 만드는 도요셋이라고 하는 네, 거, 첫 번째 지금 말씀은 그림이죠. 스나이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4개의 위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편대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큐브 위성은 크기가 작다 보니까 탑 자체의 하나하나의 성능은 제한적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구를 관측한다면 작은 것으로 정밀하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 대를 묶게 되면
그러면 순차적으로 비행을 하면서 한 번에는 정밀하게 못 보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 저 정도 크기에서의 편대 비행을 시도한 것은 세계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조금 전 그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쏘아 올리는 위성들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수행하는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도요셋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소형 위성이 이제 탑재되는 시스템들입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가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 것인데, 영상 레이더. 예, 그래서 레이더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물체가 있다 없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합성 계구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히 있다 없다고 아니고 어떤 실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그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진만큼의 우리가 정밀도는 나오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크기가 한 점이 한 5m 정도 되는 물체들, 그래서 뭐 배라든지 또는 뭐 큰 장비 같은 것들 또는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레이더는 영상과는 다르게 이 구름을 뚫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탑재 장비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러한 탑재 장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고, 예, 그리고 개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번에 발사될 소형 위성에 탑재된 영상 레이더는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예. 예,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탑재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천문연구원의 우리 도요셋 위성과 그다음에 세계 업체에서 개발하는 것들인데 네, 네. 세계 업체들이 개발하는 것들이 각각 업체 주도로 해서 부품들을 만들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다른 파장대의 신호를 관측한다든지 또는 광학 카메라를 작지만 광학 카메라를 가지고 가본다든지 예. 또는 우주 방사능을 측정한다든지 이러한 과학적 임무 또는 실용적 임무의 어떤 예비 단계로서의 부품들을 개발해서 이번에 탑재해서 시험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이번에 발사되는 누리호의 기본적인 또 재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누리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호 6개는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됩니다. 예. 그중에 특히 이제 이번에 발사될 3차까지 해서 1, 2, 3차는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졌고, 그다음 25년에 발사될 4차부터는 약간의 부품 교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 죄송합니다. 앞서 1, 2차 때 발사했던 것과 지금은 재원상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5톤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예. 엔진을 4개를 묶어서 그러면 총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는데 누리호 자체의 일단 발사돼 있을 때의 무게는 200톤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유 추력을 가지고 이제 가속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무게 자체는 변화가 없고, 다만 이번에는 실용급 위성을 발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그 위성과 또는 부가 장치를 합치면 약 500kg 정도의 임무 중량이 나오게 되고, 네. 지난번 2차 발사 때는 이것이 한 1.5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차 발사 때가 컸던 것은 2차 발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누리호의 추력이 우리가 700km의 고도에 1.9톤을 올릴 수 있냐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때는 더미, 그래서 무게를 맞추는 그냥 단순히 더미를 싣고 올라갔고, 이번에는 그만큼 조금 더 이제 추력이 우리 탑재 중량이 줄어든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로켓의 성능에 대해서 1, 2차 때는 집중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그 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 위성, 뭐 예. 지금은 우리 위성인데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 위성을 상용을 발사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 단계로서 이번에 가는 것이 어떻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게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제 하는 이제 목적에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 시간에도 그럼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1, 2차와 비교했을 때요? 예, 먼저 고도가 차이 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특정한 시간대에 발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제 고도도 지난번에 700km까지 올려놓으면 이번에 고도가 550km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적게 올라가니까 더 쉽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이른 시간에 위성들이 분리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누리호는 아직까지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료의 양에서는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거죠. 그 위성이 8개가 올라가잖아요. 분리도 그럼 하나씩 되는 걸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2단 연소가 끝나고 나서 네. 목표 고도인 550km에 올라가게 되면 네. 먼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 비싼 위성부터 먼저 발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하니까 그 상태가. 첫 번째가 가장 안전하게 이제 네.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뒤로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크고 비싼 것들을 제일 먼저 발사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 소형 위성을 네. 소형 실용 차세대 소형 위성을 먼저 발사하고 네. 그다음에 20초 간격으로 이 큐브 위성들을 차례대로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 세계 천문여행에서 만든 위성 4개인데 네. 그래서 이 550km 올라가게 되면 네. 이미 그때는 이 우주선이 이 원형 궤도를 따라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시간에 관계없이 늘 550km의 원형 궤도를 따라서 발사되게 됩니다. 6시 24분이 이제 예상 시간이잖아요. 만약 예상대로 6시 24분에 이제 쏘아 올리게 된다면 그 550km까지 가는 데는 몇 초 정도 걸리는 걸까요? 일단 연소가 125초 정도 진행이 되고요. 2분 정도겠군요. 예, 일단은 굉장히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연소를 예. 시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예. 그 외에 그 다음에는 또 한 6, 7분 정도에서 한 대략 한 10분 남짓 한 시간에 대략 한 뭐 700초 정도 이 정도의 시간에 위성들이 거의 분리가 다 한 7, 800초 다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저희 작년에 그래서 누리호로 위성 큐브 위성들 쐈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큐브 위성들이 통신은 거의 대부분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궤도에 안착한 것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고 또는 아직도 정상 일부 기능들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지금 그렇습니까? 유지되고 있는 통신을 이용해서 시스템들을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런 것들이 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저희 이제 예. 대학에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무사히 올라갔구나 그리고 네. 통신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1차 목표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다음 발사 때는 또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추가로 또 대학들이 만드는 위성들이 탑재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만약 이제 발사를 예정대로 하게 된다면 지상국과의 첫 교신은 뭐 언제 정도에 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이 대략 한 90분 정도 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 할 고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돌아올 때는 이번에 돌아오면 한 1시간 좀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되면 그러면 지상국과의 첫 번째 교신인데 이때는 우리가 이 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지는 못하고 네. 아마 교신 정도에는 거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하루 정도 걸리게 되면 위성의 1차적인 어떤 기능 상태는 점검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성공이다라고 정의를 딱 내리려면은 어떤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 누리호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위성의 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성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우리 발사체 고도화 사업 누리호 자체만 놓고 보면 위성이 정상적으로 사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공의 판단을 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올라갔냐인데 여기는 궤도가 저희가 이번에는 550km 고도에서 약 5% 정도의 고도 오차 이내에 들어가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국 이제 선진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성을 제 위치에 올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로켓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로켓의 성공 여부는 네. 위성이 제 위치에 갔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 저희가 성공하고 교수님 또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최종 발사 시간이 지금 아직 결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딱 그때 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1시 반쯤 뭐 이쯤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6시 24분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전체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립되고 지금부터 계속해서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제 발사 시퀀서는 6시간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 24분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인 점검을 다시 이제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사 한 3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와 산화제의 충전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들이 발사 50분 전에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네. 우리가 안에는 지금은 상온 상태에 보관되어 있는 장비, 예. 상온 상태에서 장비들이 점검 장비들이 이제 가동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극좋은 상태로 노출되면서 여러 기구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기상 상황이 난 것을 보고 발사관리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조금 이상이라도 발생이 되게 되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발사 때를 떠올려 보면 이제 2번 연기가 됐어요. 첫 번째는 날씨 변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기술적 변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기상 상황을 봤을 땐 날씨 변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술적 변수가 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이제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비슷해 보이는 발사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예를 들면 자동차도 우리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처음에 약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한 경우는 리콜이 생기기도 그런데 예.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 로켓이나 우주선에는 사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검증 기간이 짧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없이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들을 굉장히 우리가 상세하게 점검을 합니다. 거의 전수조사급으로 하는데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시험할 때 또는 단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조립을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지난번에 그 문제가 생겼던 이 레벨 센서도 이 네네. 산화제 레벨 센서 우리가 산화제가 얼마나 찼는지 맞습니다. 하는 것을 찾는 센서도 사실은 그것이 완전한 고장이라기보다는 이런 오차 범위를 벗어났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장비가 모든 장비들이 조립 상태에서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보장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신뢰도를 올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도 어떤 확률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번에 성공할 확률을 몇 % 정도 보고 계시는지 좀 아, 여쭤보시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예견하기 힘듭니다만 저는 뭐 우리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예. 아무런 그 소식 들리지 않고 오늘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하기로는 뭐 상당히 특별한 변수가 없다고 하게 예. 되면 나올 것이고 또 우리가 사전 점검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네. 우리가 지난번처럼 만약에 그게 우리가 미리 사전에 확인되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그렇죠.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발사 전까지 예. 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발사 이후에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예. 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려운 질문 매우 높은 확률로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리호가 결국엔 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과정에서 민간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이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는 발사 단계부터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현재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틀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라고 하는 정부 사업이 올해 또 약 2조 원의 사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누리호는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불모지에서 기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용 시장에서 우리가 다른 것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만큼의 어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는 좀 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스페이스X를 위시해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져 있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상용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그러한 사업들이 이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네. 이제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이제는 완료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민간이 어떤 기업이든지 이것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소형 발사체는 우리 벤처 기업 위주로 이렇게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대형 발사체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또는 기업 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그 기업들에 맡겨둔다면 처음부터 항공우주연구원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서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업체들이 들어와서 참관하도록 지금은 이제 참관 수준입니다. 우리가 발사체 조립하고 참관인데 네. 4, 5기부터는 총 조립을 책임지고 품질 검증을 하고 품질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 발사체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참여는 예. 조금씩 늘어나는데 여전히 사업 전체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책임집니다만 적어도 발사체의 제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하는 전 과정에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많은 발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우주청 설립만큼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예, 우주청이 사실은 이런 논의가 나왔던 것이 이 발사체나 또는 항공우주 자체가 국가 전략 사업이고 이것이 특정 한 부처만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주청이 나왔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여러 부처 일을 묶어내는 일이다 보니까 그 작업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청은 뭐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 될 것이라고 하지만은 문제는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것처럼 이게 청을 설립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어떤 전략 사업으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민군, 관이 다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6시 24분 전후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3차 발사 그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대담 마치겠습니다. 최기영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